지난 15년간 IT 기업을 이끌어오며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온 올해 42살 이서전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판교 테크밸리에 있는 중견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예요. 직원 200여 명 규모의 안정적인 기업이죠. 아내 윤아림과는 결혼한 지 18년째입니다. 아림은 강남구에 위치한 유명한 현대미술 갤러리의 관장이에요. 우아하고 교양 있는 여성이죠. 저희에게는 대학교 2학년에 다니는 아들 이재혁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성실한 아이예요. 제 인생은 늘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하다고 믿었어야겠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홈트레이닝을 하고 7시 30분에 집을 나섭니다. 회사에서는 모든 일정을 분 단위로 관리했어요. 저녁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아내와 문화생활을 즐겼죠. 그런데 지난달부터 아림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소 집에만 있던 아내가 갑자기 활발해졌어요. 현대미술협회 모임에 참여한다며 주말마다 집을 비우기 시작했죠. 처음엔 좋은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않던 아내가 드디어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됐다고 여겼어요. 오히려 기뻤죠. 아림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림이 집에 돌아올 때마다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달랐어요. 원래 사용하던 샤넬 넘버가 아니라 좀 더 무거운 향이었죠. 그리고 평소 단정했던 헤어스타일도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밤이었어요. 아림이 미술협회 모임에서 돌아온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죠. 저는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림은 부엌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어요. 그때 아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받았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핸드폰 소리가 몇 번 울려도 받지 않더군요. 저는 의식적으로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림은 결국 부엌에서 나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본 순간 얼굴이 살짝 굳어지더군요.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8년을 함께 살면서 아내의 모든 표정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거든요. 메시지를 확인한 아림은 재빨리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차를 가져와 제 옆에 앉았어요.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말이 없었죠. 여보, 누구 연락이었어요? 제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미술협회 회장님이셨어요. 다음 주 모임 장소가 바뀐다고 하시네요. 아림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아림만의 습관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림은 제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18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저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과연 있었을까?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 아림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뭐해요? 저는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갤러리에서 전시 준비 중이에요. 다음 달 개인전이 있어서 바쁘네요. 아림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같았어요. 하지만 왠지 어색했죠. 미술협회는 언제 모이죠? 저는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장소가 홍대 쪽으로 바뀌었다고 했었잖아요. 아림이 대답했지만 지난주에는 분명 장소 변경 얘기가 없었는데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직감이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아림이 좋아하는 장미를 사서 집에 들어갔어요. 깜짝 선물이라며 건네줬죠. 어머, 갑자기 웬 꽃이에요? 아림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아내가 예뻐서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림의 표정에서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꽃을 받고 기뻐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마치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림 옆에 누워서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의심병에 걸린 건 아닐까? 18년간 믿어왔던 아내를 갑자기 의심하는 제가 이상한 건 아닐까? 하지만 다음날 아침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아림이 샤워하는 동안 무심코 식탁 위에 놓인 아내의 명함 지갑을 보게 됐어요. 현대미술협회라는 명함이 한 장 있더군요. 저는 그 명함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아, 정말로 미술협회 활동을 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제가 괜한 의심을 했다고 생각했죠. 점심시간에 저는 그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 아림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서였어요.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전화를 받은 사람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 협회에는 윤아림이라는 분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말 모임도 따로 갖지 않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림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그럼 아내는 주말마다 어디에 가는 걸까? 누구를 만나는 걸까? 그날 오후 저는 업무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아림 생각뿐이었어요. 18년간 제가 알고 있던 아내는 과연 진짜 모습이었을까?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던 건 아닐까? 퇴근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요.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완벽하다고 믿었던 제 인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그 균열의 끝이 어디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림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음식 냄새가 참 구수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 평범함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죠. 여보, 일찍 왔네요. 아림이 앞치마를 두른 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오늘 일이 일찍 끝났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내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는 아무렇지 않게 물어봤습니다. 미술협회 활동은 어때요? 재미있어요? 네, 정말 좋아요. 오랜만에 제 전공을 살려서 활동하니까 보람찬 것 같아요. 아림이 밝게 대답했지만 제 눈에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어떤 분들이 계세요? 나이대는 어떻고요? 다들 비슷한 연배세요.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림의 대답은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 같았어요. 혹시 연락처 같은 거 교환했어요? 저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습니다. 아내, 그런데 왜요? 아림이 살짝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아내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게 보기 좋아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아내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죠. 그날 밤 아림이 먼저 잠들자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현대미술협회를 검색해 봤어요. 오늘 오후에 전화했던 그 협회 말이죠.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로 주말 정기 모임은 없었습니다. 월 1회 세미나가 전부였어요. 그것도 평일 저녁에 하고요. 아림이 말한 주말 모임은 완전히 거짓이었던 거죠. 저는 한동안 모니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 정말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다음 주 내내 저는 아림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보다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어요. 그리고 메시지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는 바로 화면을 뒤집어 놓았죠.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림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이 침실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화면을 켜자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와 있더군요. 발신자는 강현우라는 이름이었어요. 처음 보는 이름이었죠.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토요일 2시 갤러리에서 뵙겠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갤러리? 미술협회 모임이 아니라 갤러리에서 만난다고요? 그것도 특정 시간까지 정해서요? 샤워 소리가 멈추자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아림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침대에서 책을 읽는 척했어요. 강현우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과연 누구일까? 아림과는 어떤 관계일까?
갤러리라는 것도 이상했어요. 아림이 일하는 갤러리가 아닌 다른 곳인 것 같았거든요. 금요일 아침 출근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림을 직접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18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죠. 회사에서 비서에게 토요일 오후 약속을 모두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급한 개인 용무가 생겼다고 했어요. 비서는 의아해했지만 묻지 않았죠. 점심시간에 저는 용산역 근처에 있는 사설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알아본 곳이었어요.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탐정은 40대 후반의 차분한 남자였어요. 저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내일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죠. 의뢰인께서 직접 따라가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실 수 있거든요. 탐정이 조언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탐정은 결국 제 뜻을 받아들였죠. 대신 충분히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아림은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내일 미술협회 모임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냈죠. 내일 또 모임이에요? 저는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네, 이 시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전시 기획에 대해 논의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림이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았어요. 어디서 해요? 홍대 쪽 갤러리래요. 정확한 주소는 나중에 문자로 알려준다고 했어요. 아림의 거짓말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라는 생각에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과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을까? 정말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까? 아림은 제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18년간 함께 잠들었던 그 자리에서요. 하지만 그 평온함이 이제는 가짜처럼 느껴졌죠.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을 했죠. 입고 나온 옷도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의 하이힐이었어요. 일찍 나가네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리 가서 준비할 게 있어요. 아림이 대답하며 향수를 뿌렸어요. 평소 사용하지 않던 진한 향이었죠. 조심해서 다녀와요. 저는 아내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아림이 집을 나간 지 10분 후 저도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의 차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아림의 흰색 BMW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더군요. 저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탐정의 조언대로 최소 3대 정도의 차량 간격을 유지했어요. 아림은 홍대 방향이 아닌 강남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림의 차는 압구정동으로 향했습니다. 홍대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어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아내의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30분쯤 따라가니 아림이 한적한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고급 갤러리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었어요. 아림은 아르떼 갤러리라는 작은 건물 앞에 차를 세웠죠. 저는 200m쯤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그리고 아림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아내는 차에서 내려 갤러리 입구를 확인하더니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갤러리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죠. 정장이 아닌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어요. 베이지색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본 순간 아림의 표정이 확 밝아졌어요. 평소 제게 보여준 미소와는 달랐습니다. 더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표정이었죠. 그걸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자는 아림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귓가에 뭔가 속삭였죠. 아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18년 결혼 생활에서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두 사람은 갤러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나와 갤러리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건물 옆쪽으로 돌아가니 작은 창문이 있더군요. 창문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갤러리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벽에는 현대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중앙에는 조각상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아림과 남자는 작품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작품을 설명하는 듯했고 아림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언뜻 보면 평범한 갤러리 관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 오랫동안 알아온 사이처럼 보였죠. 남자는 가끔 아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설명했고 아림은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두 사람이 갤러리 뒤쪽으로 향했어요. 저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그곳에는 지하로 향하는 계단이 있었죠. 지하에도 전시 공간이 있는 건 확인했지만 창문이 없어서 안을 볼 수 없었어요. 저는 갤러리 앞으로 돌아가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조급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1시간 반 정도 지나자 두 사람이 지하에서 올라왔습니다. 아림의 모습이 들어갈 때와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립스틱도 지워진 상태였죠. 남자는 아림의 손을 잡고 형광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가볍게 키스를 했어요. 아림은 부끄러워하며 차로 향했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18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림이 차를 출발시키자 저도 재빨리 제 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미 충분히 봤으니까요. 저는 갤러리 앞에 주차한 채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고 허탈하기도 했죠. 동시에 그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갤러리 간판을 다시 봤어요. 아르떼 갤러리. 대표는 강현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림의 핸드폰에서 본 그 이름이었죠. 갤러리 대표였던 거예요. 저는 핸드폰으로 갤러리를 검색해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강현우 대표의 프로필이 있었어요. 서울대 미술대학 출신의 유명 경매회사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었죠. 나이는 41세였습니다. 경력을 보니 아림과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했을까요? 얼마나 깊은 사이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림을 직접 추궁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까요?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아림은 이미 돌아와 있었어요. 평소처럼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일찍 오셨네요. 모임은 어땠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새로운 전시 기획안을 논의했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아림이 대답했지만 저는 그 거짓말이 얼마나 뻔뻔한지 깨닫고 있었죠.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저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습니다. 평소 멤버들이요. 다들 열정적이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아림의 대답은 매끄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본 건 전혀 달랐죠. 그날 저녁 식사는 지옥 같았습니다. 아림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몇 시간 전에 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죠. 남자와 손을 잡고 걸어가던 아림의 모습, 이마에 키스를 받던 순간까지요. 저는 아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제가 18년간 사랑했던 윤아림이 맞을까? 아니면 제가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이었을까? 그날 밤 아림이 먼저 잠들자 저는 조용히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강현우에 대해 더 자세히 검색해 봤어요. 아르떼 갤러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미술계 뉴스, 소셜미디어까지 샅샅이 뒤져봤죠. 검색 결과 강현우는 미술계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갤러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도 했더군요. 외모도 괜찮고 능력도 있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강연우의 인스타그램을 보니 최근 몇 달간 아림이 일하는 갤러리 근처에서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자주 그 근처에 나타났죠. 더 파헤쳐 보니 강연우와 아림이 대학 동기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서울대 미술대학 같은 과였어요. 그럼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던 거죠. 저는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진 인연이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림은 저와 결혼하면서도 계속 강연우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일요일 저는 아림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평소보다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고 문자가 오면 재빨리 확인 후 삭제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 먹고 아림이 잠깐 마트에 간다고 나갔을 때 저는 집 안을 뒤져봤습니다. 뭔가 증거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림의 옷장을 확인해 보니 평소 입지 않던 옷들이 새로 생겨 있었어요. 검은색 원피스, 빨간색 블라우스 같은 조금 도발적인 스타일이었죠. 언제 산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새로운 향수도 있었습니다. 어제 아림에게서 맡았던 그 진한 향이었어요. 가격표를 보니 50만 원짜리였죠. 언제 이런 비싼 향수를 샀을까요? 그때 아림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서재로 피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죠. 아내의 변화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월요일 아침 출근하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요. 그리고 강연우라는 남자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강연우와 아르떼 갤러리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공식적인 사업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배경까지요. 점심시간에 용산역 근처 탐정사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본격적인 의뢰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강연우라는 남자와 만나고 있으며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죠.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부인의 핸드폰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나요? 탐정이 물었습니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망설이며 대답했어요. 그럼 직접 미행하면서 증거를 수집하겠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고요. 탐정이 제안했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탐정은 일주일 안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에서 아림과 마주칠 때마다 어색했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아림도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끼는 듯 했어요. 하지만 직접 묻지는 않았죠. 금요일 오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될 시간이 온 거였죠. 탐정 사무소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탐정은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의뢰인님 앉으세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탐정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파일을 열자 아림과 강연우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갤러리에서 만나는 모습, 함께 걸어가는 모습, 심지어 포옹하는 장면까지 있었어요.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죠. 부인과 강연우 씨는 매주 토요일 만나고 있습니다. 항상 같은 갤러리에서요. 탐정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오래된 관계인지 알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강연우 씨에 대한 신상 정보였죠. 강연우는 단순한 갤러리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제 회사 주변에서 여러 번 목격됐어요. 심지어 제 회사 직원들과 접촉한 흔적도 있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강연우 씨가 운영하는 갤러리는 겉으로는 미술품 전시장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탐정이 설명했어요.
M&어 컨설팅 회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M&어 컨설팅? 제가 되물었죠. 네, 중소 IT 기업들을 인수하는 일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님의 회사도 타겟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제 사업까지 노리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탐정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현우가 제 회사 정보를 수집한 자료들이었어요. 매출액, 직원 수, 주요 사업 분야까지 상세히 조사해 놨더군요. 그런데 이 정보들은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내부자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해요. 탐정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죠. 혹시 제 아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보다는 회사 내부의 누군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인은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매개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부인을 통해 의뢰인님을 견제하고 동시에 회사 정보를 빼내려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스파이 역할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림이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다는 뜻일까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강현우와 부인의 대학 시절 관계를 조사해 봤어요. 탐정이 계속 설명했죠. 두 사람은 대학 시절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직전에 헤어졌어요. 그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어떤 이유요?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강현우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소기업이 파산했거든요. 그 원인이 의뢰인님의 아버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20년 전 의뢰인님 아버님이 운영하던 회사가 강현우 아버님의 회사와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불공정한 방법으로 거래처를 빼앗아서 상대방을 파산시켰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강현우는 그 일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스트레스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의뢰인 가족을 원망하고 있을 겁니다. 복수였던 거군요. 저는 중얼거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인님과 결혼했어요. 탐정의 말에 더욱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속은 거네요. 저는 허탈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부인이 강현우와 만나는 이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탐정이 덧붙였어요. 어떻게 다르죠? 강현우가 부인을 협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일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말이죠. 협박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부인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강현우의 강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럼 아내가 저를 배신한 게 아니라요? 제가 물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부인의 표정을 보면 괴로워하는 것 같았어요. 즐겁게 만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탐정의 말을 들으니 조금 안도됐지만 동시에 더 복잡해졌어요. 아림이 피해자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진실을 알려면요. 탐정이 제안했어요. 그런데 더 급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으며 말했어요. 집에 가서 아내와 직접 얘기해 봐야겠습니다. 탐정 사무소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 재혁이었죠. 아빠 지금 어디세요? 재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경찰서에 있어요.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받고 있어요. 뭐라고?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아빠 회사 자료를 유출했다고 하는데 저는 한 적이 없어요. 정말로요. 지금 가고 있어. 아무 말 하지 마. 저는 다급히 방향을 틀었죠. 강남경찰서로 향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재혁이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고요? 설마 이것도 강연우와 관련이 있을까요?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6시였습니다. 재혁은 조사실에서 나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재혁아, 괜찮아? 저는 아들을 안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회사 자료를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담당 형사를 만나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재혁의 개인 컴퓨터에서 제 회사의 기밀 자료가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흔적이 있다고 했어요. 어느 업체로 유출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르떼 갤러리라는 곳입니다. 형사가 대답했는데 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강연우였습니다. 재혁을 이용해서 제 회사 정보를 빼낸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재혁의 컴퓨터에 자료가 들어갔을까요? 아들과 함께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10시였습니다. 아림은 거실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에요? 재혁이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아림이 물었습니다. 저는 아림을 바라봤어요. 과연 이 사람이 강연우의 공범일까요? 아니면 저와 함께 피해자일까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아림,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혁은 자기 방으로 보냈어요. 아림과 단둘이 거실에 앉았죠. 아내의 얼굴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재혁이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았어요. 제 회사 기밀 자료 유출 혐의로요. 저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림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료가 유출된 곳이 아르떼 갤러리라고 하더군요. 혹시 강연우라는 사람 아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림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어떻게 그 이름을요? 아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매주 토요일 그와 만난다는 것도요.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아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화를 참으며 물었습니다. 아림은 한동안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강연우가 저를 협박했어요. 당신과 재혁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아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협박이요? 제가 다그쳤어요. 20년 전 일을 폭로하겠다고 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현우 아버지를 파산시킨 일 말이에요. 그 일이 사실이에요?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저도 대학 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현우와 헤어졌고요. 아림이 고백했습니다. 그럼 왜 저와 결혼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처음엔 정말 사랑해서였어요. 과거는 과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 후에도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강연우를 다시 만나기 시작한 거군요. 저는 씁쓸했어요. 아니에요. 현우가 먼저 연락했어요. 3개월 전부터요. 아림이 변명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처음엔 그냥 안부 인사였어요.
옛날 얘기도 하고 서로 근황도 나누고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이상해졌어요? 저는 더 자세히 듣고 싶었어요. 당신 회사 얘기를 자꾸 물어봤어요. 사업이 어떤지, 직원은 몇 명인지, 매출은 얼마인지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제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현우가 과거 일을 들고 나왔어요. 아림이 울먹였습니다. 어떻게요? 당신 아버지의 불법행위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그걸 언론에 공개하면 당신과 재혁이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했죠. 협박이었군요. 저는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회사 기밀은 절대 알려주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재혁이 컴퓨터에 있던 자료는 뭐예요?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아림이 흐느꼈습니다. 그때 재혁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부모의 대화를 들었는지 얼굴이 굳어 있었죠. 아빠, 엄마, 제가 설명할게요. 재혁이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혁아, 넌 방에 있어. 저는 아들을 돌려보내려 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재혁이 고집했습니다. 재혁은 우리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숨을 크게 쉰 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현우 아저씨가 저에게 접근했어요. 한 달 전부터요. 재혁의 고백에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접근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대학교 앞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대학 동기라며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저는 더 자세히 듣고 싶었어요. 처음엔 그냥 안부만 물어봤어요. 그런데 점점 아빠 회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심 있냐고, 나중에 인턴이라도 해보라고요. 인턴? 제가 되물었죠. 네, 그러면서 회사 사정을 미리 알아두면 좋겠다고 했어요. 아빠한테는 비밀로 하고 깜짝 선물을 준비하자고 했어요. 바보같이 속았구나.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죄송해요, 아빠. 정말 몰랐어요. 재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료를 줬어? 저는 화를 참으며 물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회사 구조도나 조직표 정도만 보고 싶다고 했어요. 공개된 자료라고 하면서요. 그럼 어떻게 기밀 자료가 흘러나간 거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현우 아저씨가 제 컴퓨터를 잠깐 써보겠다고 했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와이파이가 안 된다고 해서요. 그때 무언가를 심어놨군. 저는 깨달았어요. 아마 그때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컴퓨터를 통해 아빠 회사 서버에 접속한 것 같아요. 정교한 계획이었네. 저는 감탄했어요. 강현우의 복수극이 이렇게 치밀했다니요. 아림이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재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강현우를 직접 만나야겠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위험해요. 혼자 가면 안 돼요. 아림이 말렸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속 당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가겠어요. 제 잘못이기도 하니까요. 아림이 제안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집에서 재혁이와 있어요. 저 혼자 해결할게요. 저는 거절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강현우를 만나서 뭐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아림은 제 옆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18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위기는 처음이었거든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잠깐 잠들었는데 아침 6시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이서진 대표님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잠에서 덜 깬 채로 대답했어요. 강현우입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협적이었어요. 저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저는 담담하게 응답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한강공원 잠실대교 밑에서 뵙죠. 강현우가 장소를 정했어요. 전화를 끊고 아림을 깨웠습니다. 강현우에게서 연락 왔다고 했어요. 아림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죠. 혼자 가면 위험해요. 저도 같이 가겠어요. 아림이 다시 제안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오후 1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림과 재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배웅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녹음기를 준비했죠.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1시 50분이었습니다. 강현우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죠. 처음 보는 강현우는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습니다. 키는 크지만 마른 체형이었고 얼굴도 그리 잘생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죠. 오랜만입니다, 이서진 대표님. 강현우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는데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강현우가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섬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버님 사업 말입니다. 제 아버지와 경쟁하던 그 사업 말이에요. 강현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건 20년 전 일인데요. 그리고 제가 한 일도 아니고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부를 쌓으신 거잖아요. 강현우가 비웃었어요. 그래서 복수하려는 거군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복수라고 하기엔 너무 약하죠. 그냥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는 거예요. 강현우가 대답했어요. 제 아내와 아들을 이용하는 것도 정당한 거예요. 저는 화를 참으며 물었습니다. 윤아림은 자발적으로 협조했어요. 옛 연인을 위해서 말이죠. 강현우가 도발했어요. 그 말에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화를 내면 강현우의 뜻대로 되는 거니까요. 원하는 게 뭔가요?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간단합니다. 회사를 넘기세요. 적정 가격으로 인수해 드리겠어요. 강현우가 요구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럼 모든 걸 폭로하겠어요. 대표님 아버지의 불법행위 그리고 부인과 제 관계까지요. 강현우가 협박했어요. 증거가 있나요?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강현우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20년 전 제 아버지가 기업 거래에서 뇌물을 준 증거였죠. 서류를 보니 정말로 아버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뇌물 공여각서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죠.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있어요. 언론에 공개하면 대표님은 끝장이에요. 강현우가 위협했습니다. 그래도 회사는 넘길 수 없어요. 저는 버텼습니다. 그럼 아드님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업 기밀 유출로 실형받을 수도 있어요. 강현우가 더 강하게 압박했어요. 그건 당신이 조작한 거잖아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증거는 완벽하거든요. 강현우가 비웃었어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저는 일단 시간을 벌려고 했어요. 일주일 드리겠어요. 그때까지 결정 안 내리시면 모든 걸 공개합니다. 강현우가 최후 통첩을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강현우의 협박이 생각보다 치밀했어요. 정말로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림과 재혁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챘죠. 어떻게 됐어요? 아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를 넘기라고 하더군요. 안 그러면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재혁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단 일주일 시간을 얻었는데 그 안에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저는 무기력했어요.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3명이 거실에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했어요. 회사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15년간 쌓아온 거잖아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재혁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아림이 걱정했어요. 아빠, 저 때문에 회사를 포기하지는 마세요. 재혁이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가족이 우선이야. 저는 아들을 안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강현우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건 굴복하는 거니까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다음 날 월요일 저는 일찍 출근해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변호사는 상황을 들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상태에서는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답답했어요. 협상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넘길 필요는 없어요. 부분적인 합의를 시도해 보세요. 변호사가 조언했어요. 화요일에는 회계법인을 찾았습니다. 혹시 회사를 매각한다면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죠. 수요일 오후 아림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지금 어디세요? 큰일 났어요. 아림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저는 회의 중이었는데 밖으로 나가며 물었어요. 강현우가 집에 와 있어요. 재혁이와 뭔가 얘기하고 있어요. 아림이 울먹였습니다. 뭐라고? 지금 집에 와 있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30분 전에 왔어요. 재혁이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요. 지금 가고 있어. 재혁이 혼자 두지 마. 저는 급히 회사를 나섰습니다. 집까지 가는 20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강현우가 재혁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협박하는 건 아닐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거실에서 강현우와 재혁이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림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저는 강현우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아, 오셨군요. 재혁 학생과 얘기 중이었어요. 강현우가 여유롭게 대답했어요. 우리 집에 무단 침입하신 거네요. 저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림이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림 씨? 강현우가 아림을 쳐다봤어요. 아림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재혁아, 방해가 있어.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저도 들어야 할 얘기인 것 같아요. 재혁이 고집했어요. 재혁 학생이 맞습니다. 이 얘기는 모두가 알아야 해요. 강현우가 동의했죠. 저는 아림 옆에 앉았습니다. 강현우는 우리 가족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정말 불쾌했죠. 20년 전 얘기부터 해볼까요? 강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들었어요. 저는 차단하려 했어요. 전부 들으셨나요? 진짜 전부 말이에요. 강현우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무슨 뜻이죠?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림 씨와 제가 왜 헤어졌는지 아세요? 강현우가 아림을 쳐다봤어요. 아림은 얼굴이 하얘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말해 주시죠, 아림 씨. 아니면 제가 직접 말할까요? 강현우가 압박했어요. 현우야, 제발 그만해. 아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이서진 대표님은 알 권리가 있어요. 본인 아들에 대한 진실을 말이에요. 강현우의 말에 제 심장이 멈췄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재혁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시나 봐요. 강현우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재혁이 제 친아들이 아니라는 뜻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부정했습니다. 아림 씨 직접 말씀해 보세요. 강현우가 아림을 바라봤어요. 아림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강현우의 말이 사실인 것 같았어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재혁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미안해, 재혁아. 정말 미안해. 아림이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럼 정말로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네, 재혁이는 현우의 아들이에요. 아림이 고백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18년간 제 아들이라고 믿었던 재혁이 다른 사람의 아들이라니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떨렸어요. 결혼할 때는 몰랐어요. 재혁이를 낳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아림이 변명했습니다. 그럼 18년간 저를 속인 거네요. 저는 허탈했어요.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아림이 계속 사과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재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아시겠죠? 왜 제가 이런 일을 하는지 말이에요. 강현우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뭘 원하는 거예요? 저는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혁이는 제가 키우겠어요. 그리고 회사도 넘기세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강현우가 요구했어요. 재혁이를 데려간다고요? 저는 놀랐어요. 친아버지니까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강현우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안 돼요. 재혁이는 저희 아들이에요. 아림이 반대했습니다. 혈연상으로는 제 아들이에요. 법적으로도 친부임을 증명할 수 있고요. 강현우가 위협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18년간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요. 아림에 대한 사랑도 재혁에 대한 부정도 모두요.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시간은 그대로 드릴게요. 강현우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강현우가 나간 후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림은 계속 울고 있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재혁이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재혁아, 나와서 얘기하자.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재혁이 문을 열며 물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넌 우리 아들이야. 앞으로도 계속. 저는 재혁을 안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혈연적으로는요. 재혁이 불안해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18년간 함께 살았잖아.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방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18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최악의 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터져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림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지만 아무도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혁은 대학에 가지 않고 방에만 있었어요. 여보, 얘기 좀 해요. 아림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들어주세요. 제 얘기를 들어달라고요. 아림이 간청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림도 조심스럽게 제 앞에 앉았어요. 정말로 결혼할 때는 몰랐어요. 재혁이가 현우 아들인지 말이에요. 아림이 해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언제 알았어요? 저는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재혁이가 5살 때요. 현우를 우연히 만났는데 재혁이를 보더니 자기와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확신했어요. 저는 더 자세히 듣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재혁이가 크면서 현우와 점점 닮아가더라고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당신이 저와 재혁이를 떠날까 봐요. 아림이 울먹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고 산 거네요. 저는 씁쓸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감추려고 했던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아림이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사랑한다면서 이런 큰 거짓말을 했다고요? 저는 화가 났어요. 여보,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피해자예요. 아림이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당신이 피해자라고요? 저는 비웃었어요. 18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당신에게 미안했어요. 그럼 왜 강현우를 다시 만났어요? 저는 핵심을 찔렀어요. 협박당했다고 했잖아요. 과거 일을 폭로하겠다고 해서요. 아림이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협박당한 거예요? 아니면 다시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의심했어요. 정말 협박이었어요. 현우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다정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저는 자세히 듣고 싶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으로 변했어요. 복수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당신과 당신 가족을 망가뜨리려고요. 그럼 왜 협조했어요? 거절할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재혁이 때문이었어요. 현우가 재혁이를 데려가겠다고 위협했거든요. 아림의 말에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회사 정보를 넘긴 거군요. 저는 확인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절대 회사 기밀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재혁이를 이용한 건 현우 혼자 한 일이에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는 아림의 진심을 알고 싶었어요. 현우를 막고 싶어요. 더 이상 우리 가족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아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떻게요? 저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현우의 약점을 찾아야 해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아림이 제안했어요. 그때 재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아빠, 엄마, 제가 현우 아저씨를 만나보겠어요. 재혁이 말했습니다. 안 돼. 위험해. 저는 즉시 반대했어요. 아빠, 저도 이 문제의 당사자잖아요. 제가 직접 얘기해 봐야겠어요. 재혁이 고집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는 걱정스러웠어요. 제가 누구 아들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요. 아빠는 이서진 아빠뿐이라고요. 재혁이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18년간 키운 정이 얼마나 깊은지 새삼 느꼈죠. 하지만 너무 위험해. 강현우가 뭘 할지 모르잖아. 저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어요. 그래도 해봐야 해요. 계속 이렇게 당할 수는 없잖아요. 재혁이 용기 있게 말했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가족회의를 다시 열었습니다. 어떻게 강현우에게 맞설지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강현우의 약점을 찾아보자.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저는 제안했어요. 갤러리 사업도 조사해 봐야겠어요.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림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20년 전 일도 다시 들여다 봐야겠어요. 현우 아버지가 정말로 억울하게 당한 건지요. 재혁이 말했어요. 저는 비서에게 연락해서 강현우와 아르떼 갤러리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더라도 모든 걸 파헤쳐 보자고 했어요. 이틀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현우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첫째, 아르떼 갤러리는 미술품 세탁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불법 자금을 미술품 거래로 세탁하는 거였어요. 둘째, 강현우는 여러 여성들과 동시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모두 기업가의 아내들이었죠. 셋째, 20년 전 강현우 아버지의 파산도 완전히 정당한 경쟁의 결과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이 자료들을 보니 강현우야말로 진짜 악력이었습니다. 복수라는 명분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이제 반격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강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만나자고 하니까 강현우는 자신만만하게 응했습니다. 저희가 굴복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이번에는 한강공원이 아닌 강현우의 갤러리로 찾아갔습니다. 아림과 재혁도 함께였어요. 오셨네요. 결정하셨나요? 강현우가 여유롭게 물었습니다. 네, 결정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현명한 선택이셨군요. 강현우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회사는 절대 넘길 수 없어요. 그리고 재혁이도 데려갈 수 없고요. 저는 선언했습니다. 뭐라고요? 강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대신 이걸 드리죠. 저는 조사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강현우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당신의 불법행위 증거들이에요. 미술품 자금 세탁, 사기, 협박 등등요. 저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강현우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모두 드러난 걸 깨달았죠. 이걸로 뭘 하려는 거예요? 강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저는 조건을 제시했어요. 협박하는 거군요. 강현우가 비웃었어요.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대응이에요. 먼저 시작한 건 당신이잖아요. 저는 맞받아쳤어요. 20년 전 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강현우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20년 전 일도 다시 조사해 봤어요. 제 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저는 진실을 말했어요.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불법 행위를 했어요. 강현우가 부정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망한 건 경영 실패 때문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탓이 아니고요. 저는 사실을 말했어요. 강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년간 품어온 복수심의 근거가 무너졌거든요. 현우야, 이제 그만해. 아림이 강현우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아림, 당신까지 배신하는 거예요? 강현우가 원망스럽게 물었어요. 배신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20년 전 일도 지금 일도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아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혁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혈연상으로는 아저씨 아들일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 아버지는 이서진 아빠예요. 재혁아. 강현우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18년간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분은 이서진 아빠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재혁이 분명히 말했어요. 강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수도 실패했고 아들도 자신을 거부했거든요. 현우야, 이제 정말 끝내자. 과거에 얽매여서 살지 말고 새로 시작해. 아림이 위로했어요. 너무 늦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강현우가 절망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 시작하면 돼요. 저도 강현우를 설득했어요. 정말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거예요? 강현우가 물었어요. 우리 가족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겠어요. 저는 약속했어요. 강현우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포기할게요. 그날 이후 강현우는 더 이상 저희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갤러리도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고 했어요. 강현우 문제가 해결된 후 저희 가족은 서서히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재혁은 며칠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충격이 컸거든요. 하지만 점차 받아들이더군요. 아빠, 혈연이 전부는 아니죠? 어느 날 재혁이 저에게 물었어요. 맞아. 18년간 함께 산 정이 더 중요해.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했어요. 그럼 저는 계속 아빠 아들이에요? 재혁이 확인했어요. 물론이지. 영원히 우리 아들이야. 저는 재혁을 안으며 말했어요. 아림과의 관계는 더 복잡했습니다. 18년간의 거짓말을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거든요. 정말 미안해요.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것 같아요. 아림이 사과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다시 믿는데 시간이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기다릴게요. 언제까지라도 기다릴게요. 아림이 약속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아림을 다시 바라보게 됐습니다. 18년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아림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여보, 이제 더 이상 비밀은 없죠? 어느 날 저는 아림에게 물었어요. 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아림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다시 시작해 볼까요? 저는 제안했어요. 정말요? 아림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네, 하지만 이번엔 진실만 있는 관계로요. 저는 조건을 달았어요. 약속해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아림이 다짐했어요. 회사도 서서히 정상화됐습니다. 기밀 유출 사건은 강현우의 해킹 때문이었다는 걸 입증했어요. 재혁의 혐의도 모두 벗겨졌죠. 직원들에게는 외부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족사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 후 저희 가족은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재혁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맞아,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야.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림도 우리 곁에 와서 말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요. 네, 그렇게 하죠.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18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잡는 손이었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제 인생이 실은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거짓들을 걷어내고 나니 오히려 더 진실한 관계를 찾을 수 있었죠. 아림은 제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잠드는 얼굴이었어요. 재혁도 옆방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제 진짜 아들이었어요. 사랑으로 키운 18년이 증명해주고 있었죠. 서울로 돌아온 후 저희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더 진실했어요. 아림은 갤러리 일을 계속했지만 저와 모든 걸 공유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숨김없이 말해줬어요. 재혁은 대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미술 쪽에 관심을 보이더군요. 강연우의 DNA가 영향을 준 것 같았어요. 아빠 갤러리 경영을 배우고 싶어요. 재혁이 어느 날 말했어요. 갑자기 왜? 저는 궁금했어요. 엄마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좋은 생각이야. 내가 원한다면 지원해 줄게. 저는 아들을 응원했어요. 6개월 후 아림의 갤러리에서 재혁의 첫 기획전이 열렸습니다.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였어요. 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와줬습니다.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의외의 손님도 있었어요. 강연우였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조용히 나타났죠. 오실 줄 몰랐네요. 저는 놀라며 말했어요. 재혁이 첫 전시라고 들어서요. 축하하러 왔습니다. 강연우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재혁이 인사했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강연우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현우야, 어떻게 지내세요? 아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복수는 생각하지 않아요. 강연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강연우는 가끔 재혁의 전시를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그냥 멀리서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였죠. 1년 후 저는 아림과 재혼식을 올렸습니다. 조용한 시기였지만 의미가 컸어요. 이번엔 진실한 관계로 새 출발하는 거니까요. 재혁이 주례사를 했습니다. 18년간 저희 가족으로 살면서 느낀 진심을 담아서요.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진정한 가족으로 살아갈 거예요. 재혁의 말에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지금 저는 44살입니다. 2년 전의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완벽함보다는 진실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진짜 의미를 말이죠. 아림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서로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더 깊은 신뢰가 생겼어요. 재혁은 이제 갤러리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키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재혁이 자랑스럽습니다. 가끔 저는 생각해요. 만약 그때 강연우의 협박에 굴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회사를 넘기고 재혁을 보내줬다면요. 하지만 그랬다면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아림의 진심도 제역의 마음도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도요. 위기가 오히려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셈이죠. 이제 저희는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삶, 그게 바로 제가 찾던 행복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선생님들의 삶에도 진심 어린 사랑과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